뉴스 파이팅 배지입니다. 4부 목요일 여의도 레이더 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 데이터 소장 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호! 안녕하세요. 호. 네, 뉴스 파이팅 호. 네. 호우 이게 좋네요. 호. 네. 네, 좋네요. 계속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 일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하기는 좀 힘들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정정식 의장은 사퇴 의사를 밝힐까요? 어떻습니까? 이은영 소장님부터. 일단은 사퇴 의사를 밝혀야죠. 사실은 이제 당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당직자들은 사의를 표명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대통령을 만났고 그 뒤에 이제 모두 사직을 해라라는 게 사무총장 입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사실상 뭐 이 정도까지 논란이 되면 사퇴한 셈이나 다름없는 게 돼버린 거죠. 이미 네.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네. 상당히 뭐 유능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뭐 가깝다는 것만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당내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듯이 뭐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모양새가 좋으려면은 서범수, 서병수 전당대회 경선관리위원장의 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서범수 사무총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싹 걷어서 전당대회 다음 날 한동훈 대표한테 갖다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군요. 다 걷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인사권을 잘 행사를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거 가지고 괜한 억척이나 또 논란을 빚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독대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당의 인사권은 오롯이 당대표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미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정점식 의장이 뭐 그 자리를 고집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하시오라고 이미 전달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정도면은 공개 압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빨리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당직 개편에 대해서 알아서 하시라. 왠지 그 스타일상 그랬을 것 같아요. 거보 알아서 해.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걸로 봐야 됩니까? 이런 의미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예. 우리말의 뉘앙스는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웃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이제 힘을 실어준 건데 알아서 하든지요. 이러면은 이거 좀 다른 뉘앙스예요. 뉘앙스가 확 달라지네요.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는 뭐 자꾸 그 고집을 인사권을 고집하고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이 시점에서 또 뭐 전국 상임위에서 논의할 일이다. 뭐 정책위 의장이 임기가 1년인데 지금 임명직 임기를 가지고 정당에서 계속 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논란을 괜히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할 이유도 없다면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의 그 발언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대통령 스타일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폭넓게 수용을 해라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에 그 폭넓게 수용해라라는 이야기가 친윤계 인사들도 그냥 계속 같이 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그 부드럽게 전달한 거죠. 그렇군요. 요건 조금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서범수 사무총장이 일괄사표를 하겠다 해놓고 이제 질문을 그렇게 받았죠.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도 같은 뜻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도 같은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면서 한 대표의 인사권에도 좀 힘이 실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조금 나누어서 뉘앙스를 전달드렸지만 사실 이제 해석하기로는 한동훈 대표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더 힘이 실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러브샷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소장님은 러브샷을 하고 나면 뽀뽀를 해야 된다 이 말씀까지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비공개 회동까지 했습니다.
당정 관계가 좀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불씨가 좀 남아 있습니까? 일단은 그 사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비동계 러브샷 예, 러브샷 이후에 이제 예. 만났잖아요. 비동계 회동을 했는데 원래 두 분 다 점심 약속이 원래 있었대요. 그래서 만날 수 없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해서 그 일정을 빼고 만났는데 사진이 안 나와요. 비공개 회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공개 회동이어도 그 네. 둘이 입구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진은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진이 안 나오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내보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한동훈 신임 대표에 대한 인정이랄까 이게 지금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 아까 그 임명직 당직자가 중요한 이게 지금 정책위 의장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의도 연구원장 그다음에 그렇죠. 전략기획위원장 조직부총장 굉장히 핵심적인 당직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도 지금 안 나가니까 다 일관 사퇴 지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이 한동훈 그 신임 대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정말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반발한다는 그 성향을 네.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본인이 요청해서 살려주면서 네. 윤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살려주면서 자기 뜻을 관철해 나가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뭐 충돌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두 사람 다 힘들어지는 거죠. 네.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결 국면으로 계속 가서 본인이 뭐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키워가겠다. 그 어려운 일이고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가 그냥 과당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변이나 또 뭐 언론 보도들은 왜냐하면 뭐 너무 잘 됐다. 뭐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기사는 원래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걸 이제 돌파하는 것 자체가 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있는 핵심 이슈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최혜병 특검과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통태를 통해서 조율됐을 것 같아요. 최혜병 특검은 당장에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안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안 받아요. 그거는. 예. 민주당이 이걸 듭석 못 받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서 정작 그러면은 특검을 진행을 했는데 뭐 제3자 추천해서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민주당은 상당히 또 내용을 앓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 그걸 밀어붙여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인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게 없더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제 후순위로 밀릴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여론의 논란이 뭐 일단락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동안 이제 계속 요구돼 왔던 어떤 명분들이 있죠. 네. 제2부속실을 하겠느냐 이제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요구를 했던 건데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감찰관은 야당에서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여야에서 추천하면은 임명하겠다. 네. 빨리 추천을 해도 왜 추천 안 하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여론에서의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 긍정 부정이 일단락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 후순위로 밀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장이 나오는데 당정 관계 어떻게 되는지 또 계속 나올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제거한 데 이어서 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야당이 반노동의 극우다 이러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김문수 경선위원장이 진짜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걸 보고 요새 정치권에 그 말이 유행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어떤 그 자기 역할이 끝난 정치인도 언제든지 다시 등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돌아다니는데 어쨌든 김문수 경산위원장이 이 업무의 연계성 속에서 보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노동부 장관 임명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워낙 지금 현 정부의 69시간 노동 시간에 대한 그 정책 자체도 지금 좀 근본적으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김문수 경산위원장 이제 전 경산위원장이 됐는데 이 파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 좀 우파를 넘어선 극우적인 반노동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노동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많이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그 불법 파업에 대해서 선배 폭탄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발언은 이번에 그 민주당이 그 노란봉투법 통과한 거와 굉장히 딱 대립점을 긋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전국이 더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좀 다른 차원으로 보는데 네. 이제 뭐 인물의 논란이 있고 없고는 그러면 어떤 인물이 올라와야 야당에서 너무 흡족하고 네. 이런 인물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인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느 쪽도 여당은 또 야당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할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사노위위원장일 때도 상당히 여야 간의 충돌의 중심에 섰던 김문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결정적 배경은 저는 일단 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개혁에 대한. 근데 네. 그 노동개혁에 대한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한 가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사 간의 어떤 균형점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노란봉투법도 우려하는 것이 양쪽이 팽팽해요. 네. 완전히 이 노동계 쪽과 경영계 쪽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균형 있게 경영계 쪽에서 취할 것도 있을 거고 노동계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겠죠. 네. 이 균형점을 좀 잡을 사람이 그래도 김문수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노조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회계 투명성일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경제 쪽도 좀 경륜이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노동 바닥에서 성장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네. 김문수 위원장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목표 지점이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낮은 지지율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개혁이나 그다음에 방송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그 지점은 가겠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야당과 같이 협의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인데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잖아요. 그게 네. 이제 결국 전대 컨벤션 효과의 일환인데 근본적인 어떤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려면은 이런 부분부터 조금 더 국정 운영의 기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 운영의 기조 어떻게 바꿉니까?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야당과 이 부분 자체 모든 것들을 다 협의를 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 이 김문수 위원장을 경선 위원장을 장관에 임명한 것도 반발을 생각하면서 반발을 아예 대놓고 만들려고 임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이진숙 지금 그 방통위원장도 그냥 자기는 그 직무 정지될 때까지 그냥 있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임명되자마자 그냥 바로 또 박문진 인사들 임명 다 교체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게 지금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은 내가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이제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국정 운영을 개선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 네. 지점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야당과의 협력을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국민청원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증인으로 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 씨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지금 갓 전당대회를 끝낸 한동훈 특검법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조국 혁신당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협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방통법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양쪽이 다. 그러니까 네.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그랬느냐,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그랬냐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서로 중지를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네. 뭐 검사 탄핵도 하고 있고 우리는 의석수가 있으니까 우리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대통령과의 회동도 요구 안 해요. 한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야당 법석이었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대통령 만나자는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만나도 별로 할 이야기가 없고 이미 목표는 설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맞아. 그러면은 지금 여당에서는 어떤 법안을 꺼내놔도 통과될 리가 만무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모든 걸 다 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그러면 어떤 목표한 그 지점까지는 가겠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목표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전당대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90%를 달리고 있지만 권리당원 투표율은 참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기간 나타나는 컨벤션 효과 역시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당대회를 하면요. 국민의힘도 지난번보다도 득표율은 65%였지만 투표율이 좀 낮았잖아요. 투표율이 좀 낮았죠.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 민주당의 경우도 이미 좀 그 대세가 누군지가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표 선거인데 네. 대표의 대세가 이제 거의 연임으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 관심도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 그 시도당 위원장 선거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고위원 선거가 상당히 좀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오늘부터 호남권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예. 상당히 지금 그 선거전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리고 치열했군요. 근데 이제 예. 그게 그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고위원들.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시도당 위원장도 원내와 원외까지 이렇게 후보끼리 붙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게 이제 어떤 질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변화 말고 어떤 질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내부에서 그 당원들의 어떤 참여안이 좀 저조하더라도 이 원내와 원외가 이렇게 경합을 해서 원내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에 이게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의 행사라든지 이런 그 과정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내에서 단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 구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관심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이 질적인 변화는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질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새로운 뭔가 비전이 제시된다든지 또는 혁신이 제시된다든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든지 그럼 가령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정말 세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월천이 뭐 우리가 정말 방송 출연 많이 하는 사람들 월천도사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 월급이 1,000만 원인데 지금 민생이 나아졌나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국회 다수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없는데 어떤 질적 개선이 됐는지 또 하나는 이제 민심도 벌써 지금 입안하고 있거든요. 입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거든요.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였는데 국민의힘은 35%, 더불어민주당은 27%예요. 차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차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35에서 27이면 오차 범위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총선 때의 의석수를 민주당은 유독 강조하잖아요. 이게 총선 민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늘 강조하는 게 총선 민이다. 지금 뭐 다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총선 민의가 반영된 정당 지지율 같았으면 60%에 육박해야 돼요. 175석이고 지금은 이제 일부 다른 정당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170석인데 그래도 60%에 가까이 육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고작 27%인데 권리당원들의 투표율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 이거 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9대0 될 것은 뻔한 것이고 9대0이요? 90%대 대표 당선 이재명. 그다음에 지금 최고위원도 다 친명이잖아요. 근데 친명 내에서 찐명이냐 찐명이냐 찐친명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하고 동영상 하나 노출된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일약 부울경 1위, 충청 1위, 호남 수도권 남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는 전망들이 있고 지금 거의 예상들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전 대표를 뭐 더불어민주당 시청들이 좋아하고 팬덤이 만들어지고 개딸이 있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김두관 후보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 부분일 거예요. 뭔가 좀 과한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를 하고 삭제하지만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 정말 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런 민주당을 기대할 거예요. 이성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저는 그 부분이 나와야
좀 질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국민의힘 투표율 48%, 민주당 30% 초반대에 달리고 있는데 호남이 이제 지나가면서 좀 올라가죠. 올라갈 것 같은데 예, 호남하고 수도권 지나가면서 좀 올라가는데 컨벤션 일단은 효과도 나타날까요? 컨벤션 효과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그 이제 대표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표 연임 부분에 대한 거에서 이제 지지층과 그다음에 당원들의 조금 관심도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은 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국혁신당과 지지율 좀 나눠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원내 전략 자체가 지금 조금 피로감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원내를 운영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와 뭐 이런 특검 이런 전국 자체가 네. 조금 지지율 떨어뜨리는 부분은 있는데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내 국회의원들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금 깨지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재원, 당에 갖고 있는 자원과 재원을 원외 인사들이 같이 나눠서 뭔가 그 당원들의 의견을 또 반영하는 이런 새로운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부분은 말씀을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조국혁신당하고 지지율을 나눠 갖고 간다는데 조국혁신당하고 지난번 총선에서 합해서 187석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두 정당을 합해도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 가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또 하나는 분석가시니까 적어도 예. 표를 나눠 가질 정도의 관계라면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의석수 10명을 교섭단체로 해달라. 예. 민주당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해주기 싫겠죠. 그러니까 그런 또 서로 간에 지금 또 관심사도 다릅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유독 적극적인데 반해 민주당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과연 두 정당의 색깔이 같을까? 이 부분도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수석 최고위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뭐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또는 뭐 호남 지역에 또는 수도권에서의 순회 경선이 어떨 거라는 전망보다는 이재명 전 대표가 어느 후보에게 김민석 후보에게 또는 정봉주 후보에게 지금 모양새는 김민석 후보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전 대표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일극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결국에는 정권을 교체하려면은 그런 흐름이 내부에서 당 내에서는 그렇게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봉주 대 김민석 누가 수석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현재 1위가 정봉주 후보거든요. 그 흐름이 이대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원외 후보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자.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가 여러 차례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특히 지난 총선에서 거의 근접하게 국회의원 입구까지 갔다 이제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기회를 줘보자라는 흐름도 좀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김민석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2부속실 설치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문자일심 논란으로 신임 대표를 크게 압박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지금 60%, 63%의 압도적인 흐름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게 감정의 앙금이 남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번 비공개 회동이 예전에 그 이명박근혜 그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이었어요. 이 회동과 거의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빨리 털어내자. 특히 자신의 부인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참모들이나 대통령도 빨리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독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왜 빨리 독대 안 하느냐에 대한 인식적인 오해를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중요한 현안이 두 가지예요. 바로 이거 최혜병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계속 요구되어 왔던 것을 추진하는 거죠. 늦었지만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혜병 특검법은 계속해서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명분을 갖추는 게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이 설치되면 좀 후순위로 이제 밀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은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명분은 일단은 갖추는 것이죠. 재부서식도 설치했다. 네. 또 특별감찰관도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 특검법 하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뭐 당장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왜냐하면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뭐 이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테고 또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요구해왔던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아 그러면 나는 특검법에 무게를 싣겠습니다라는 그런 네. 내부의 목소리에 대해서 대응할 명분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조치 그리고 한동훈 그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이게 또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이 될까요? 아직까지는 좀 지지율 상승까지 이어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왜요? 왜냐면 지금 위장평화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요? 예. 위장평화예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위장평화다. 왜냐면은 아까도 계속 지적했다시피 그 비공개 회동의 공개 사진이 나와야 돼요. 그 나오면 올라갑니까? 그리고 나서도 좀 봐야죠. 그리고 이부속실 설치하고 나서도 여사님이 돼요? 어디 돌아다니는지 계속 돌아다니시면 안 되거든요. 지지율에는 그런 영향이 것들이 없다. 좀 실질적인 게 이어질 때 그리고 아까 그 정책 기조의 변화가 좀 이어질 때 결국 야당과 대화하지 않으면 좀 대통령 지지율 반등하기에는 어렵다. 어떻습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 현안보다도 국민들은 사실은 이제 보다도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어떤 성과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할 것이에요.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복현 건강원장까지 빨리 해야 되는 게 이 팀원 IMF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모르죠. 이제 미국 그렇죠. 대선 결과가 예.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기민하게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정부나 적어도 집권 여당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아, 정치도 정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민생 현안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정책, 경제, 안보 이 부분이겠죠. 아마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네, 제3자 알겠습니다. 특검법 같은 거를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가 딱 됐으면 시간이 맞았는데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오.